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배우는 기술 교육, 데이터 AI 프로페셔널 워크샵 시리즈 10월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0월 웨비나에서는 데이터브릭스로 구현하는 LLM 에이전트 평가 및 품질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유빈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간략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LM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 품질 관리를 다루는 주제인 만큼 LLM 에이전트 평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 품질 운영 라이프사이클과 데이터브릭스 모자익 AI에서 제공하는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 기반하여 LLM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고 프로덕션에서의 품질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 자동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오늘 웨비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에이전트 평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생성형 AI, 나아가 에이전트 시스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광받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90% 이상의 조직에서 생성형 AI에 투자하거나 혹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75%에 달하는 CEO들은 고급 생성형 AI 기술을 가진 회사가 결국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직원들에게서 40%의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는 것까지 미루어 보아 생성형 AI 및 에이전트가 현재 각광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혁신을 현실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자동화된 챗봇이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도 도메인 지식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등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에서까지 활발하게 생성형 AI를 탑재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도 실패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품질 및 운영 관리가 부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한 부정확한 답변이 지속될 경우에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신뢰가 감소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의 규칙이나 정책, 보안 등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자동적인 감지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급증하고 특히 보안 문제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품질뿐만 아니라 운영 관점에서도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비용 예측이 불가하거나 명확한 관리 체계가 없다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유지 보수에 대한 인적, 시간적 리소스가 급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품질 및 운영 자동화 체계 없이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실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품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확성, 둘째는 안전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품질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서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의 모자익 AI가 이러한 에이전트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녹여내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익 AI는 데이터브릭스에서 클래식 ML을 포함하여 젠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 배포, 운영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ML플로우를 데이터브릭스의 다양한 피처들과 함께
매니지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utoML 기능, 유니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 서버리스 포스트그레스QL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피처 스토어인 레이크베이스, 그리고 모델 배포를 위한 서버리스 모델 서빙 기능이 제공되고요. 레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서버리스 벡터 서치, LLM을 빠르게 테스트해보기 위한 AI 플레이그라운드,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데이터브릭스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파이프라인 서비스들과 더불어서 모자익 AI를 활용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엔드-투-엔드를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서 모두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에이전트 운영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에이전트 디자인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서화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레그 기반의 에이전트,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시퀄 에이전트, 멀티툴 콜링 에이전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이전트의 능력은 비대해지지만 그와 비례해서 복잡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모자익 AI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패턴의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요. 단순 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함께 지원해드리는데요. 모자익 AI가 고품질의 에이전트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 LDP, 잡과 같은 여러 기능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 및 툴을 가공하고 생성합니다. 이때 필요시에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인베딩하고 벡터 서치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환경에서 파이썬이나 SQL을 사용해서 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AI 플레이그라운드 기능을 활용해서 노코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빠르게 LLM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flow 기반의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해서 내장 LLM 저지를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이후 코드로 익스포트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고품질의 연구 기반 신터틱 데이터를 통해 SME 없이도 즉시 품질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SME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황한 텍스트 응답이 아닌 팩트 기반의 그라운드 트루스 리스트를 생성하여 SME 검증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UI로 SME가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도 합성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 가능합니다. 이렇게 SME가 업데이트한 내용은 개발자들이 즉시 이너루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데이터브릭스의 빌트인 LLM 저지와 MLflow 기반의 이밸류에이션을 활용해서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식별합니다. 에이전트 이밸류에이션은 품질 이슈의 근본 원인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직관적인 UI로 에이전트 출력 결과를 검토하고 두 버전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MLflow 트레이싱을 통해 복잡한 에이전트 로직을 빠르게 디버깅할 수 있고요. MLflow 로깅으로 에이전트 코드와 설명의 버전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단 한 줄의 코드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밸류에이션 리뷰 앱이라는 사전 구축된 챗 앱을 제공해서 SME 피드백 수집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한 API를 활용해서 직접 UI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요청, 응답, MLflow 트레이싱, 리뷰 앱에서 수집된 피드백은 AI 게이트웨이를 통해 델타 테이블의 로그로 기록되고요. 이밸류에이션과 AI BI 대시보드를 활용해 LLM 저지와 사용자 피드백 기반으로 품질 이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의 모델을 단 한 줄 코드로 확장 가능한 프로덕션급 API로 배포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잡을 스케줄링해서 트래픽의 일정 비율에 대해 LLM 저지 기반 품질 분석을 수행하고 AI BI 대시보드로 품질, 사용량, 지연 시간을 모니터링합니다. 품질 분석을 통해 로그를 기반으로 한 LLM 저지 분석으로 이슈를 식별하고 해당 로그를 개발 루프로 다시 가져와서 품질 개선 필요시 SME에게 로그를 전달해서 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부터 에이전트를 빌드하고 배포한 뒤 평가하는 전 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 과정에서 데이터, ML, 그리고 AI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브릭스 기반 LLM 에이전트 평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체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품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평가 주도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유스케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POC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 솔루션의 초기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을 측정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휴먼 피드백을 수동으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품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품질 이슈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품질 이슈를 발견하면 근본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변경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반복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에이전트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알려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덕션에서 발생했던 문제 사례를 넣어두면 수정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반복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회귀 방지인데요. 항상 제대로 동작해야 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골든 세트로 유지하면 새로운 버전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버전 비교를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프롬프트, 모델,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 기능을 타겟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도메인 지식, 엣지 케이스 같은 특수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는 잘 선별된 단일 데이터셋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점차 여러 데이터셋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전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평가 데이터셋 구축 방법 중에 하나는 MLflow 트레이싱으로 캡처된 어플리케이션과의 과거 상호작용에서 직접 사례를 큐레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셋은 MLflow 모니터링 UI나 SDK를 활용해서 트레이스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데모에서도 이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이렇게 수집한 도메인 전문가의 피드백을 활용해 평가 데이터셋을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로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셋을 가져오거나 아예 처음부터 사례를 큐레이트하여 평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는 반드시 평가 데이터셋 스키마와 일치하거나 변환을 통해 스키마에 맞추어야 합니다.
혹은 합성 데이터로 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 다양한 입력값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엣지 케이스까지 커버할 수 있어서 테스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브릭스 공식 가이드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이밸류에이션을 실행해야겠죠. 이때 MLflow에서는 사전 정의된 저지와 스코어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LLM 저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SDK를 통해 직접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DK를 통해 저지를 직접 호출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저지 로직을 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응답을 반환하기 전에 해당 응답이 현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MLflow에서 제공하는 사전 정의된 스코어러만 사용해도 쉽게 평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평가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저지에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한 제어가 더 필요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트레이스가 사전 정의된 스코어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지의 SDK를 커스텀 스코어러로 감싸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을 실행한 다음 단계에서는 실행 결과를 해석하고 품질 문제를 식별해야겠죠. MLflow 이밸류에이션을 실행하면 이밸류에이션 런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고 평가 데이터셋의 각 행에 대해 스코어러가 남긴 피드백과 트레이스가 기록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런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각 스코어러 기준으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평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차기 버전에서 개선할 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코어러가 문제를 식별한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패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3단계를 통해서 평가 실행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를 식별하였다면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된 버전을 구현해내는 것을 4단계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5단계에서는 개선된 버전에 대해 동일한 스코어러와 동일한 평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식별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실제로 품질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결과 비교 단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수정사항을 테스트하면서 반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LLM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에이전트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flow를 사용하면 프로덕션 GenAI 어플리케이션의 트레이스에 대해 스코어러를 자동 실행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 제공 LLM 저지나 커스텀 매트릭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스코어러를 스케줄링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션 트래픽의 샘플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주요한 장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동화된 품질 평가가 가능해서 수동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샘플링을 통해 커버리지와 계산 비용 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던 스코어러와 동일한 평가를 적용해 일관성 있는 품질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주기적인 백그라운드 실행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MLflow는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자동화와 일관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프로덕션 모니터링은 라이브 트래픽에 대해 스코어러를 자동 실행해서 Gen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MLflow를 활용하면 커스텀 매트릭, 기본 커스텀 LLM 저지를 포함한 모든 스코어러를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 활성화하고, 또 업데이트하며 삭제하는 것까지가 이 MLflow 스코어러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로덕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객체 지향 방식으로 스코어러를 등록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실행 기반의 지속적인 품질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스코어러 상태 관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스코어러를 실행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샘플 레이트 숙성을 통해 현재 스코어러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류나 잘못된 평가 실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MLflow에서는 이뮤터블한 패턴을 따릅니다. 즉, 스타트, 업데이트, 스탑 같은 메서드를 호출하면 기존 객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항상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할당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탑을 호출하면 등록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행만 중단되는 반면 딜리트를 호출하면 아예 등록 자체가 제거되니까 더 이상 해당 스코어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코어러 관리에서는 실행 전 상태 확인, 이뮤터블 패턴에 따른 변수 재할당, 그리고 스탑이나 딜리트와 같은 이런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스코어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요청을 다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 레이트를 1.0으로 주고 안전성과 보안 관련 체크를 100% 수행하도록 설정합니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스코어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LLM 저지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0.05에서 0.2 정도의 낮은 샘플링 비율을 사용해 성능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스코어러는 적절한 수준의 샘플링이 필요하겠죠.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0.3에서 0.5 정도의 중간 정도의 샘플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스코어러의 중요도와 비용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은 매트릭 백필 전략입니다. 과거 트레이스에 대해 새로운 스코어러나 수정된 평가 로직을 적용해서 품질, 이슈 히스토리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첫째,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행하지 말고 짧은 기간을 선택해서 잡 실행 시간과 리소스 사용량을 먼저 추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리소스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샘플링 비율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샘플링 비율이 너무 높으면 비용과 실행 시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특성과 모니터링 목적에 맞는 비율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매트릭 백필에서는 작게 시작해 추정하고 샘플링 비율을 최적화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트레이스 아카이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과정에서 생성된 트레이스와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유니티 카탈로그의 델타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보존과 심층 분석이 가능해지고 커스텀 대시보드 구축이나 어플리케이션 동작 이력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한인데요. 지정된 델타 테이블에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하고 만약 테이블이 없다면 자동으로 새로 생성됩니다.
이미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트레이스는 어펜드 방식으로 추가됩니다. 즉, 트레이스 아카이빙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에는 맞춤형 대시보드나 상세 분석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세션의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환경에서 노트북 기반의 환경이고요. 요 노트북에서는 이제 간단한 Gen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평가해보고 그걸 확인해보는 이러한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에서는 데모를 위한 간단한 라이브러리 호출이나 크레덴셜 정보들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데모에서는 고객사의 CRM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메일을 작성해주는, 영업적인 이메일을 작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샘플 CRM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객사 이름을 이렇게 키값으로 하고 각 고객사에 관련된 컨텍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러한 CRM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리트리버 해오는 이런 함수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고객사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CRM 데이터를 찾아서 도큐먼트 객체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MLflow Trace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달아놨는데요. 이 데코레이터 덕분에 이 리트리버 스텝이 트레이스 상의 별도 스팬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활용하고자 하는 이메일 생성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한 함수로 구현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MLflow Trace로 기록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리트리버를 해오고 고객사 이름을 기준으로 리트리버를 해온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준 뒤에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LLM 모델을 호출을 해서 실제 이메일을 작성하게 하는 그러한 함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메일을 뱉어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스를 달아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트레이스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어떤 트래픽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한 어떤 리퀘스트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 개의 가상 시나리오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7개의 어떤 가상 시나리오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고객사를 기반으로 어떤 구체적인 인풋을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요청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까다롭게 의도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프롬프트도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프로덕트 피처나 프라이싱 티어나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작성을 해라 라는 이런 프롬프트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모델이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혹은 뭐 너무 장황해져서 평가 지표가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품질 관리 테스트용으로 끼워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놨던 각각의 7개의 요청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혹은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에러 이벤트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UI가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셀에서 진행을 한 시나리오는 이제 운영 환경으로 가기 전에 어떤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이제 빠르게 흘려보내면서 에이전트가 문제없이 응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너무 긴 지시사항이나
모호한 요청 등에 대해서 뭔가 성능이나 품질 저하를 관찰할 수 있을지 이런 페일 케이스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타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MLflow 이밸류에이션 데이터 셋으로 만드는 단계인데요. 제가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실제 이런 이밸류에이션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게 이밸류에이션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고, 그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기존 트레이스 로그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간단히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평가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유니티 카탈로그의 특정 스키마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혹시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특정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3단계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카탈로그, 두 번째가 스키마, 세 번째가 이제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저장할 실제 카탈로그와 스키마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밸류에이션 테이블로 사용할 테이블 이름을 생성해 준 다음에 실제 그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제 트레이스를 검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10분 전을 계산을 해서 트레이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트레이스 스테이터스가 성공적으로 반환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 이름이 우리가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들,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에서 실행된 것들만 필터링을 해옵니다. 즉, 이제 조건에 맞는 트레이스를 가지고 와서 앞에서 베타 테스트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트레이스를 결국 추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레이스들을 평가 데이터셋에다가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미리 보기로 한번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토탈 레코드 수라든지 뭐 인풋으로 사용했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유니티 카탈로그에다가 평가용 데이터셋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최근 트레이스를 검색해 와서 그 트레이스를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으로 병합한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평가할 스코어러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스코어러는 이미 MLflow에 자주 쓰이는 predefined 스코어러, 미리 사전 정의되어 있는 스코어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retrieval groundedness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실제 리트리버된 문서에 근거했는지를 점검하는 스코어러이고요. relevance to que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요청과 답변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코어러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절하거나 유해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스코어러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평가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코어러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쭉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 스코어러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predefined 스코어러인 요 retrieval groundedness나 뭐 relevance to query나 safety를 비롯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follow instructions라고 해서 이제 유저 지시사항을 잘 따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간결하면서도 요점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 우리가 생성하는 그 이메일이 고객 담당자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메일에 다음 액션과 타임라인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평가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줬으면 이제 실제로 평가를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evaluate이라고 하는 MLflow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첫 번째 버전의 evaluation 결과 셋을 만들어 봅니다. 데이터셋은 앞에서 만들어 두었던 우리가 테스트 요청들을 정리해 놨던 그 평가용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만들어뒀던 요 이메일 생성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러에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요 이메일 스코어러스를 넣어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쭉 완료가 되면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트레이스를 쭉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옆에서 평가 기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평가 기준들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요청별로 쭉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이메일에서는 평가 그 기준 중에 넥스트 스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패스를 하지 못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청마다 각각의 평가 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식별을 하고 실제 운영에 맞는 품질 체계 관리 구축을 하는 첫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슬라이드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가는 한 번의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뒤에 무조건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어떤 개선된 버전의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뭔가 수정한 버전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메일 제너레이트 함수를 버전 2로 이제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세일즈 이메일을 생성하는 것들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보시면 프롬프트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들과 간결하면서도 다음 스텝을 명시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좀 추가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여기서는 일단 버전 1을 일단 다시 테스트를 해보네요. 다음 셀에 가면은 이렇게 버전 2를 이제 명확한 그 버전 2 그 함수를 주고 런의 이름도 버전 2로 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버전 2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동일한 스코어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앞선 UI와 동일하게 7개의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그 스코어러의 기준에 패스 페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셀에서는 버전 1과 버전 2를 좀 더 수치적으로 좀 간편하게 비교하는 셀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버전 1과 2에서 실행했던 이 런들을 판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버전 1과 버전 2에서 실행했던 런들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트릭 값들을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우리가 비교할 매트릭 값들을 선택을 하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실제 비교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하는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계산율, 계산된 그 비율을 이제 계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봤을 때 버전 1에서는 어땠고 버전 2에서는 또 어땠는지
그리고 얼만큼 각각이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는지를 일정 로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버전 1에 비해 버전 2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안 됐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개선 수치가 한 11.6%가량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트북 기반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의 루프를 한 단계 돌고 그 다음에 개선된 버전까지 확인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평가한 것들은 노트북 환경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를 보시면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요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UI로 좀 더 상세하게 평가 트레이스에 포커싱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이밸류에이션들을 UI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트레이스 아이디별로 트레이스만 포커싱해서 이렇게 인풋 값들, 아웃풋 값들,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트레이스들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타임라인,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세스먼트 그 로직으로 넣었던 스코어러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쪽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실행했던 이밸류에이션들의 버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줬던 그 요청들, 리퀘스트들 중에 어느 정도가 특정 스코어러들을 패스했고 얼만큼의 비율로 페일했는지 그리고 그때 뭐 어떠한 이유로 페일했는지를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밸류에이션 버전 그 실행의 버전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U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AI 프랙티셔너즈 웨비나 시리즈 10월 버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LLM 에이전트 평가 과정에, 평가 단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웨비나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